안녕하세요. AI 부동산 가이드의 김태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깨우지 않으면 마지막 단추를 깨울 때 잘 맞지가 않아가지고 다시 풀고 다시 단추를 채워야 되는 수고를 범해야 됩니다. 저희 AI 부동산 가이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단추 깨울 때요. 사실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AI 빅데이터를 처음으로 부동산 시장에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생소하기도 했고요. 또 방대한 빅데이터 자료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빅데이터로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알려드렸는데요. 저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요, 부동산 시장에 워낙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더욱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면서 오늘 그 마지막 단추, 이 네 번째 단추를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고민 중인 지역이나 아파트가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 02-2077-6358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013-3366-8290번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AI 빅데이터를 통해서 싹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AI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해야겠죠. 데이터 노우즈의 김기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네. 오늘 그렇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또 오늘은 특히나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공개해 주신다고요.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번 주에 또 우리 AI 부동산 가이드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죠.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후 8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특강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아마 들어보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안내해 드릴게요. 바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23일 목요일 밤 8시에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AI로 본 경제,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 무료 강연을 준비하셨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유튜브에서 AI 부동산 가이드를 검색하시거나요. 아니면은 저희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해당 방송창 개설되어 있을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어떤 지역을 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많은 지역을 봤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충남, 충북 지역이 좋다고 하셨고 또 경북 지역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바로 안 본 지역이 딱 나왔습니다. 강원도 사실 궁금했고요. 제주도도요. 워낙에 유입 인구가 많다고 하셨는데 제주도와 함께 그리고 울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어느 지역 먼저 볼까요? 네. 울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내용이 좀 많아서 살짝 좀 스피디하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2016년부터 계속 이제 하락세를 보여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얼마 전부터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는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데이터는 이제 전세 대비해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약 1.3%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엄청난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막 상승세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느 정도 계속 고평가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데이터는 이제 소득 대비해서 울산이 얼마나 고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16년 초반이 소득 대비해서 울산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쌌었습니다. 그래서 저때 아파트 가격이 저때부터 많이 떨어졌고요. 최근에 이제 2019년 중순, 가을 정도에 바닥 찍고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닥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세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자, 다음 데이터를 보면 이제 물가 대비해서 울산의 아파트가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 봐도 역시 2016년이 굉장히 빨간색으로 있으면서 고평가되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다시 또 초록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정도 만에 지금 다시 물가 대비해서 울산의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되는 이런 국면으로 현재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데이터는 이제 울산의 전세가율 데이터를 좀 볼 텐데요. 매매가 대비한 전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금 보니까 2017년 조금 넘어서부터 지금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실수요의 입장에서도 조금 사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전세가율이 그렇게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좀 내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으로 좀 보이고요. 자, 다음 데이터를 보면 이제 울산의 입주 물량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울산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가 힘들었던 게 고평가도 있었지만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엄청난 입주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이런 입주 물량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가기 힘들었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올해서부터 입주 물량이 이제 완전 급감을 하죠. 그래서 아예 이제 공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상승세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데이터는 울산의 이제 주택담보대출 위험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봐도 2017년이 엄청나게 빨갛죠. 그래서 이때가 상당히 이제 위험했던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내려오고 사람들이 보시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줄어들면서 위험 인덱스가 내려오긴 했으나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위여서 전국 기준으로도 상당히 지금 주택담보대출 위험 인덱스가 꽤 높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안 좋은 데이터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울산의 대장 지역이 어딘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구가 있는데요. 유난히 이제 눈에 띄는 구가 이제 남구죠.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남구가 굉장히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북구. 그래서 북구는 보시면 이제 확확 뛰는 걸로 봐서는 중간에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남구와 북구가 굉장히 이제 상승세도 좋다. 그 중에서도 남구가 대장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울산 지역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세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고평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약간 고평가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물가나 소득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전세가율이나 매매 수급이 한 보합 정도 이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전세 수급은 아직 양호한 수준이고, 무엇보다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미분양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인구나 세대 수는 그냥 이제 보통 정도입니다. 거기에 이제 대출형 인덱스가 어느 정도 살짝 높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상승세를 꾸준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방향 자체는 이제 뭔가 이제 계속 기회가 좋아지는 쪽보다는 가면 갈수록 상승세가 올라가면서 좀 안 좋아지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갈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울산을 한번 봤는데요. 사실 이제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빅데이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떤 방송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또 오늘 제가 또 새로운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요. 오늘의 이 데이터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일자리 데이터입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최근에 코로나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실시간으로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원의 크기는 일자리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울산의 읍면 동별로 어디가 이제 일자리가 많은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의 색깔이 빨간색이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원의 색깔이 파란색이면 일자리가 최근 6개월 동안 줄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울산을 보니까 지금 이제 빨간색 지역보다는 파란색 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원의 크기가 큰 지역에서 파란색이 많이 보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지난 6개월 동안 울산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실 때 이런 일자리 데이터까지 같이 분석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파이 차트는 뭐냐면, 그럼 울산에서 각 업종별로 차지하는 일자리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울산에서는 가장 큰 일자리가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지금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업종별로 이렇게 분포도를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일자리 데이터도 오늘 제가 새롭게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이제 다음 지역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지역은 이제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도 사실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씩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특히나 아마도 내년 정도 되면 강원도에서도 상당히 좀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 봄바람이 좀 불지 않을까, 그렇게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최근까지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하락의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전세 대비해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가를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고평가가 됐다가 최근에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 계속 저평가가 돼서 드디어 0%를 넘어섰습니다. 즉 매매가가 전세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으로 접어든 거죠.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6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망한 지역으로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이렇게 5개 지역을 뽑았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라면 강원도까지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3년 뒤에 이 지역들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고 강원도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데이터는 이제 소득 대비해서 강원도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싼지를 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무릎 정도 밑으로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도 강원도의 아파트 가격이 꽤 많이 싸졌다. 그래서 엄청난 고평가 구간이 아니고 많이 좀 메리트가 있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에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물가 대비해서 얼마나 저평가, 고평가인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굉장히 높고 진하죠. 즉, 물가 대비해서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국면이 2008년, 9년, 10년 정도에 저평가됐던 거의 한 10년 만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지금 저평가 구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강원도의 전세가율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리 저평가되어도 전세가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면 좀 매수를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강원도의 전세가율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가율이 지난 한 2년 동안에 상당한 입주 물량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세가율이 버티고 있다는 거죠. 즉, 강원도는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어도 실제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좋은 데이터인 거죠. 자, 이제 다음에는 입주 물량 데이터를 좀 보실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올해를 포함해서 3년 동안 굉장히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특히 작년, 재작년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원도의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도 이 기간에도 전세가율이 떨어지지 않았죠. 즉, 그만큼 저런 입주 물량에도 불구하고 실수요가 받쳐줬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입주 물량이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원도 아파트 시장에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주택담보대출 위험인덱스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는 이 대출액보다 예금액의 증가율이 굉장히 최근 몇 년 동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인덱스가 초록색 불이죠. 즉 상당히 양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 과열의 기미나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상당히 양호하다.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16위, 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인덱스가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 대비해서도 지금 상당히 어떤 주택에 대한 버블이 없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강원도에서는 어떤 지역이 대장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원래 2014년만 하더라도 원주시와 춘천시가 거의 시가총액이 비슷비슷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면 갈수록 지금 벌어져서 지금 이제 원주가 확실하게 1등이 됐고요. 그 다음이 춘천이고, 그 다음이 강릉이고, 그 다음이 속초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강원도를 대표하는 지역은 원주, 춘천, 강릉, 속초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원도를 종합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는 안 좋은 데이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전세가율도 좋고 매매 수급도 이제 서서히 어떤 매수세가 조금씩 붙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전세 수급은 굉장히 양호하면서 입주 물량과 미분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세 수급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좋을 거고요.
그리고 뭐 인구수나 대출금 인덱스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는 뭐 지금 뭐 당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6개월이든 1년 뒤든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동안 하락을 끝내고 본격적인 상승세로 갈 거고, 그리고 이런 상승세를 방해할 만한 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상승세의 흐름도 상당히 2년, 3년 이상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울산보다는 강원 지역이 훨씬 더 그쪽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좋다라는 네.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는 마지막 지역이 남았잖아요. 네, 제주입니다. 드디어. 네. 제주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으시고 그렇죠. 저도 제주 너무 좋거든요. 네. 이 지역은 어떨까요? 네, 자 제주도 지역을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지역을 이제 볼 텐데요. 자, 제주도는 2017년 중순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가장 최근 몇 주 동안에는 드디어 전세가가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즉 전세가가 이제 서서히 힘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전세가가 힘을 받으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매매가도 이제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주도도 지금 변화의 기미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 자, 그런데 저평가 인덱스를 보니까 2017년이 아무래도 상당히 고평가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저평가 점수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좀만 더 지나면 이제 0 이상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7% 고평가되어 있는데요. 조금만 더 아마도 시간이 지난다라면 플러스로 좀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소득 대비한 제주도 아파트 가격의 데이터를 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소득 대비해서 2017년이 가장 비쌌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이 매도 타이밍이 참 좋았죠. 근데 2017년 중반서부터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소득 대비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역사적인 바닥 시점이 2008년, 9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도 꽤 소득 대비해서는 꽤 높다. 그래서 조금 소득 대비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저평가된 상황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물가 대비해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물가 대비해서 2010년, 11년이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2010년, 11년이 물가 대비해서 제일 저렴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2017년이 가장 물가 대비해서 고평가되었을 때고, 최근에 다시 또 초록불이 들어왔고 역사적인 평균치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저점까지는 아직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좀 관망을 하면서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제 제주도의 전세가율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의 전세가율이 2017년부터 2017년에 이제 바닥을 찍었고요.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지만 아직도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변화의 기미는 있지만 전세가율도 좀 더 올라오고 저평가 점수도 조금 더 올라오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재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어떤 이런 매매이기 때문에 정말로 상당히 저평가되었을 때만 저로의 시기에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제주도의 입주 물량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사실 2010년대 중순에는 뭐 2015, 16년에는 제주도의 거의 뭐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입주 물량도 꽤 많았었고요. 그리고 고평가가 되면서 그런 열기가 꽤 많이 식었었는데,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20년과 2021년에는 입주 물량이 이제 완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울산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울산도 지금 입주 물량이 거의 없듯이 제주도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세가 스물스물 지금 조금씩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1년 정도 후부터는 뭔가 본격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데이터는 이제 제주도의 미분양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주 물량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이 여전히 아직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실수요라도 좀 어떤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미분양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인덱스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이 지난 13년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즉, 제주도에 있는 예금 대비해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총액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고점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도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주도는 방향이 일단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데이터들이 많죠. 즉, 점점 좋아지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고 전세가율도 그다지 좋지 않고 아직은 매매 수급도 본격적으로 뭔가 매수가 붙지 않고 하지만 전세 수급은 조금 좀 양호해졌어요. 그래서 방향성 자체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미분양이 아직은 많기 때문에 입주 물량은 없지만 미분양이 좀 줄어드는 것을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서 좀 매매에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앞으로 좋아질 것은 분명하지만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이 됩니다. 네, 이렇게 울산과 강원, 제주까지 지금 전국 팔도를 한번 싹 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저희가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2077-6358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013-3366-8290번 열려 있습니다. 서둘러서 고민 남겨주세요. 저희는 고민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빅데이터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도착해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실까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네. 제가 강원도 속초에 분양권을 하나 매매해 놓은 게 있어서요. 네. 근데 지금 전부 다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이 분양권을 등기를 쳐야 할지 지금 입주를 할 시점에서 팔아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어느 지역의 어느 아파트일까요? 강원도 속초에 있는 조양동에 있는 속초 자이 아파트예요. 네, 속초시 조양동의 속초 자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셨는데 이것을 네. 등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분양권을 팔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맞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대표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방금 전에 제가 강원도 이야기한 건 혹시 들으셨나요? 제가 지금 네. 아이 케어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강원도가 그동안 사실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걸로 보여요. 그래서 네. 이게 전반적인 강원도의 분위기는 그렇고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문의하신 속초시 조양동의 속초 자이 아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속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가 계속 하락을 하다가 네. 최근에는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조금씩 변화는 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속초의 어떤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보니까 지금 계속 좋아져서 지금 0까지 올라왔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저평가도 아니고 고평가도 아니고 근데 방향은 계속 저평가로 지금 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좋은 거죠. 앞으로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소득 대비해서 지금 속초시의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지 싼지 이 데이터를 보니까 네. 지금 역사적인 저점이에요. 그래서 지난 네. 2012년 이후로 지금 속초시의 아파트가 가장 지금 소득 대비해서 쌉니다.
아, 네.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지금 바닥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앞으로는 내려갈 일보다는 올라갈 일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요 데이터는 보여지고요. 아, 네. 네, 자 다음에는 이제 속초의 어떤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좀 볼 텐데요. 네.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 데이터로도 지금 물가 대비해서도 지금 속초의 아파트가 지난 8년 동안 가장 저평가된 걸로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평가 인덱스로 봤을 때는 속초가 지금 굉장히 좋은 시점인 것 같고요, 지금이.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율 데이터를 보니까 18년, 19년, 지금 20년 초까지 해가지고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전세가율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뭔가 실수 요인 전세가 받쳐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 보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속초시의 입주 물량 데이터를 좀 보니까 입주 물량이 지난 뭐 내년까지 해서 3년 동안 좀 꽤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작년부터. 네. 작년, 올해, 내년까지 꽤 있어요. 네, 네. 근데 올해까지가 가장 많고 내년서부터는 이제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예, 미분양 데이터를 좀 보니까 미분양도 뭐 계속 아주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속초에 한 317채 정도 있는데 그렇게 네.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속초의 지금 인구나 세대수 추이를 보니까 여전히 지금 인구는 지난 한 6년 동안 인구는 1.6% 정도 감소를 했는데 네. 세대수가 4.8% 정도 증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대수 증가 속도가 인구 감소 속도보다는 훨씬 더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인구로 인한 그런 뭐 안 좋은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인구 문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의를 하신 이 아파트가 네. 지금 이제 5월달, 그러니까 다음 달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혹시 가지고 계신 게 81제곱미터짜리인가요? 아니면 113제곱미터짜리인가요? 저는 작은 거예요. 전용 면적이 62. 아, 그렇군요. 네. 아, 제가 이제 62짜리는 제가 안 봤는데 일단 비슷비슷하니까 큰 흐름은 네. 이제 81이랑 113 요거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보면은 속초에서 이 공급 면적당 매매가 순위 데이터를 제가 좀 뽑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5년 이내, 그러니까 아니, 최근 3년 이내, 그래서 최근 3년 안에 입주를 했으면서 이 공급 면적당 매매가 순위를 제가 뽑아보니까 네. 1등이 속초 청호 아이파크, 그 다음에 2등이 이편한 세상, 네. 그 다음 요런 아파트들이에요. 네. 근데 이 아파트들의 지금 공급 면적당 평균 매매가가 지금 이제 제일 비싼 속초 청호 아이파크가 지금 323만 원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이 지금 301만 원 정도 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문의하신 이 아파트를 보니까 지금 공급 면적당 현재 매매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얼마냐면 283만 원에서 네. 200한 90 몇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0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년, 2년 전에 이미 입주한 아파트들도 네. 지금 300만 원이 넘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문의하신 아파트는 새 아파트잖아요. 네. 가장 최신 아파트고 그다음에 단지 세대수도 이게 보니까 속초에서는 꽤 크더라고요. 네. 그렇죠. 870세대가 조금 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세대수도 크고 가장 새 아파트니까 당연히 속초에서 1등 아파트가 되는 게 맞겠죠? 네. 네. 그래서 공급 면적당 매매가가 아마도 가장 높은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예, 그렇다라면 현재 지금 지금 요 문의 주신 요 아파트는 현재 시세도 조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속초에서 이제 5년 미만차 아파트들의 저평가 데이터를 좀 봤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속초에 있는 새 아파트들이 과연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요 데이터를 봤는데 그래도 좀 저평가인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아직 지금 새 아파트들도 뭔가 지금 거품이 막 끼고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속초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강원도도 그렇고 속초도 그렇고 계속 지금 상황은 지금 좋아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시기는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언제부터 돌아설 건지 이거는 뭐 앞으로 6개월 뒤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제가 꼭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계속 좋아지긴 할 거고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그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네. 계속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제가 마음이 확 굳어지네요. 마음이 좀 놓이시죠? 네. 네, 시청자님. 네.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 그리고 속초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이에요. 그 아파트도 저평가되어 있어서 1등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보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한 달간의 AI 부동산 가이드의 대장정을 마치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네. 저도 부동산 너무 좋아. 데이터로 분석해 주신대 이러면서 되게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네. 그 데이터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우리가 몇 군데를 봤죠? 14군데. 17 군데를 봤습니다. 17군데 17군데. 시도를 봤고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는요, 사실은 서울 지역이 제일 궁금해서 서울 지역을 그렇죠. 처음으로 봐주셨고, 네. 그다음에 인천, 경기 지역, 그리고 충남, 충북 지역과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나오고 있네요. 서울, 네. 인천, 그리고 충남, 충북 지역 봤고요. 그 다음은 대전과 세종 지역도 봤고, 경남, 경북 지역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해 네. 주시면서 그리고 대구와 부산 지역도 봤습니다. 부산 지역은 또 좀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네. 전남, 전북, 강주 지역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원도하고 그리고 울산, 제주도까지 함께 봤습니다. 이 지역들이요. 제가 기억에 남는다라고 했지만 우리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에 딱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이제 시도별 전망 종합 의견 요 이제 화면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이 자료를 보시면 서울부터 이제 광주까지 어제까지 한 지역까지 다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제 파란색 지역이 있고 빨간색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 지역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서울, 그리고 대전, 그리고 대구, 부산, 광주. 그래서 서울과 지방의 광역시 요 네 곳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앞으로 이제 좋아질 곳으로 좀 데이터로 많이 확인이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충남, 충북, 그다음에 경남, 경북, 그리고 전북. 그래서 요 5곳이 앞으로 이제 계속 좀 좋아질 걸로 이렇게 네, 좀 지금 확인이 빨간색으로 됩니다.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이 네. 지금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지역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중립적인 의견일까요? 네, 중립적인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은 약간 좀 보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여전히 네. 배드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 지역을 한번 살펴봤는데 또 기억에 남는 게 고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 네.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과연 해당 지역의 부동산이 지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확인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어떤 누구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현재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신기한 겁니다. 예, 주식 시장에는 어떤 이런 저평가나 고평가들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은데요. 부동산에는 이게 그동안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검증을 해보니까 지난 과거를 또 알아맞추는데 또 앞으로의 미래를 또 예측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실 때 제가 쭉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저평가 인덱스들을 많이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도별로 봤을 때는 고평가, 저평가는 좀 나왔고요. 그럼 네. 조금 세세하게 들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세세하게요?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로 훨씬 시군구요? 더 시군구로 오.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정확하게 뭐 강남구가 고평가인지 그러면 뭐 충남, 충북, 전북 이런 데가 저평가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거기가 어디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줘라. 예, 또 이런 요청도 많으셨고 그래서 제가 시군구별 고평가 지역과 저평가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 화면을 보시면 그런데 주의를 하실 건 뭐냐면 저평가 고평가 인덱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현재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만 가지고 순위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만 하시지 이게 무조건 이거에만 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 데이터를 보니까 1등부터 한 5등까지 보니까 어디가 제일 많냐면요. 네. 충북의 청주시가 그러네요. 제일 많습니다. 네. 네, 그렇죠. 눈에 확 띄죠. 네. 그래서 서원구와 상당구가 지금 10% 이상 저평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위로는 경남의 창원시의 성산구가 지금 저평가고 그다음에 충북의 제천시, 그다음에 충북의 청주시 흥덕구. 이래서 충북이 무려 탑5에서 4곳이나 지금 충북이 있어요. 그다음이 이제 전북의 군산시, 그다음에 경북의 안동시, 또 경북의 포항시 북구, 구미시, 충북의 청주시 청원구, 그다음에 11, 12위가 경남의 창원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평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던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이 지역들이 또 보니까 시군구에서도 또 탑 순위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에서 좀 눈에 띄는 지역들이 보이죠? 네. 제가 그러네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좋지만 방향은 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이 또 워낙 넓다 보니까 어떤 지역별로 좀 많이 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경기도에 지금 저평가된 지역을 보니까 데이터에서 어디가 나오냐면요. 예. 양주시, 평택, 평택, 광주시도 그쵸? 보이네요. 예, 광주도 네. 나오죠. 예, 그리고 또 경기도 안성시도 있는데요. 또 이 중에서 그동안 제일 좀 기대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평택입니다. 예, 평택이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 일자리도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그동안은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평가 점수가 굉장히 좋아졌었고요. 그래서 경기도 또 평택이 또 옆에가 또 안성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경기도는 이제 서울에 가까운 그런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런 지역들은 보시면 고평가 지역들에 많이 있는데 조금 경기도에서 남쪽에 있는 이런 지역들, 평택이나 안성이나 이런 지역들은 당분간 계속 좀 좋아질 걸로 좀 기대가 좀 되는 지역들이고요. 네, 그런데요, 대표님, 제가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속상합니다. 그런가요? 저희 부모님이요, 네. 수원시 영통구에 살고 있는데 지금 딱 그러시군요. 보입니다. 123위. 네. 아니, 지금 평택과 안성 요 근처거든요, 수원이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발달이 많이 되기도 하고 네. 좀 노후화되기도 하기도 했는데 네. 영통구 그래도 괜찮은 동네거든요. 괜찮은 동네죠. 네, 근데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었어요. 자, 예, 고평가라 그래서 네. 속상해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고평가되었다라는 거는 그동안 매매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반대로 저평가라는 거는 아직 안 그동안 올랐구나. 많이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영통구가 지금 보시면 123위인데요. 네. 마이너스 15.6%잖아요. 그만큼 그동안 사실 많이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뻐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가요? 예. 자, 그런데 앞으로는 네. 그동안은 좋았는데 여기 이제 고평가라고 해서 무조건 팔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리고 네. 저평가라고 해서 무조건 또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예, 이거는 하나의 기준인 겁니다. 고평가에도 계속 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저평가여도 계속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등대처럼 뭔가 어떤 기준을 기준을 삼아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걸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현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면서 이 이외에 다른 데이터들도 보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어떤 그러네요. 결론을 내릴 수가 종합적인 있는 결론이 그렇죠. 필요한 거죠. 예, 또 예. 궁금한 걸까요? 이제 네. 제가 하위권에 서울이 너무 많이 보이네요. 서울이 너무 많죠. 그렇죠. 네. 눈에 띄는 것이 이제 네. 강남구는 또 네. 워낙에 또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49위에 랭킹이 네.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용성 보이잖아요. 그 네. 마포구, 네. 용산 그리고 성동구인가요? 네, 성동구. 네. 이 세 지역이 네. 지금 굉장히 또 네. 규제에 그렇죠. 묶여 있긴 한데 맞습니다. 지금 고평가되어 있네요. 네,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여전히 상승세를 좀 띠고 있었고 최근에 뭐 코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급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하락세로 이제 막 접어들기 네.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서울은 지금 이제 사기에는 좀 위험하다는 말씀을 제가 네, 계속 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 단위에서의 고평가 이런 인덱스들을 봐도 이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위 지역의 탑 한 20위에는 대부분이 지금 서울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이 분명히 지금 이제 뭐 무조건 고평가되니까 팔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 좀 많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 국면이 지금 왔다. 예, 네, 대표님 근데 또 네. 하나 궁금한 게 고평가되면 다 팔아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네. 하셨지만 사시는 분들은 네.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네. 의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네. 서울 살고 있는데 청주로 내려가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쉽지 그런 않죠. 경우에 서울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대처를 네. 하시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또 주택 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이제 의견이 갈라질 수 있고 또 이 주택이 본인의 어떤 재산에서 차지하는 전체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 재산이 지금 서울에 지금 집 하나밖에 없으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의 여러 가지 이제 경제나 어떤 부동산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지금은 언제와 굉장히 유사하냐면 2007년 말이나 2008년 초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었고요. 지금과 비슷하게요. 그래서 그때도 고점 이후에 한 4년, 5년 동안은 계속 또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 재산이 집 하나밖에 없는데 이 전 재산이 또 전부 다 내 어떤 대출을 하나도 없이 또 갖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려갈 때는 대출은 그대로인데 내 순자산만 까지기 때문에 그쵸. 그런 리스크들을 생각을 하신다라면 좀 매도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도별 봤고요. 시군구 봤으니까 네. 아파트요. 저희가 네. 특별히 대표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네. 아파트 관련된 저평가 이야기는 네. 사실 굉장히 또 데이터 분석을 네. 개발하신 개발자로서 네.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네. 어디서도 듣도 보지 못했던 이야기잖아요. 네. 이 이야기 좀 풀어주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셨는데 네. 오늘 저희 네.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네.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1위 지역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충북, 청주시가 지금 네. 저평가 순위에서 굉장히 좋은 곳에 랭킹이 되어 있으니까 네. 청주 지역 분들은 네. 지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주 네. 지역에서 네.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네. 아파트 단지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청주가 지금 이제 탑5 저평가 탑5에서 지금 네 군데나 지금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청주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청주시의 어떤 아파트 저평가 데이터들을 좀 뽑아봤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10년 이내의 아파트들 중에서 그래서 입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들 중에서 그리고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들 중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대중성이 조금 있는 신축 아파트들 중에서 저평가 순위 데이터를 제가 좀 뽑아봤고요. 자, 그래서 보니까 1등이 어디냐면 청주시 흥덕구가 지금 1, 2, 3, 4등이 전부 다 흥덕구예요. 그래서 뭔가 흥덕구가 지금 좀 저평가된 이런 아파트를 꽤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복대동의 신영지회 시티 1차가 지금 33.4% 저평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송읍에 있는 오송 상록 롯데캐슬, 그 다음에 오송 호반 베르디움, 여기가 지금 또 30% 이상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흥덕구 쪽이 상당히 좀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쪽의 아파트들이 좀 저평가가 되고 있어서 혹시라도 청주에서 실거주로 지금 내가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동안은 사실은 청주시가 계속 가격이 좀 하락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거주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좀 하실 텐데 요 데이터를 보시고 좀 희망을 좀 가지시고 좀 이런 아파트들 제가 지금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요 저평가된 아파트들 위주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보시면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충북 지역의 대표 주자인 청주시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전북 지역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전북 지역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 네. 안에서 네. 또 어느 지역을 또 눈여겨보면 좋을지 그리고 네. 그 안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들에 네. 대한 순위도 좀 공개 네.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전북도 제가 이제 제 방송을 그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북도 여러 가지 데이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전북이 특히나 안 좋아서 굉장히 지금 저평가가 많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전북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새만금에 대한 이런 호재도 202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북에 좀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군산시와 전주시에 오. 여기에서 10년 미만이면서 그래서 신축이면서 500세대 이상짜리 아파트들 중에서 저평가된 아파트들 또 탑10을 또 뽑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 데이터를 좀 보니까 지금 뭐 군산도 있고 전주시 덕중구도 있고 완산구도 있는데요. 가장 눈에 많이 띄는 지역이 군산이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군산 같은 경우는 GM 공장이 빠지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지역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하락을 해서 굉장히 지금 저평가된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북에서도 가장 저평가가 많이 된 지역은 군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군산에서 이제 가장 저평가된 아파트가 지곡동에 있는 지곡 쌍용 얘가 지금 36% 정도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산 미장 2차 아이파크, 그 다음에 군산에서 지금 이제 또 가장 또 신축이고 대장 아파트가 군산 디오션시티 프로지오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도 지금 최근에 지금 바닥을 찍고 계속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12.4% 정도 지금 저평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성동에 또 수성 오토 그란데 2차, 그 다음에 세영 리첼 이런 곳들도 지금 계속 저평가 돼 가고 있고 또 덕진구에도 지금 전주 에코시티 대시양 2차도 그렇고 또 반월 세움 펠리 피아 2차 여기도 지금 저평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주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전세로 계속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는 실거주로 좀 구매를 좀 해야 되는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는 실거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 또 궁금한 게요. 지금 저평가가 1위 지역은요, 각각 30%가 넘게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네. 사실 아까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지만 이 자료는 네. 참고용이고 기준일 뿐이다. 매매를 맞습니다. 할 때는 이 네. 자료 하나만으로는 보면 안 되죠. 된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 또 있으시다고요. 네. 네. 지금 이 AI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제 저희 회사에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여름 한 7월에서 8월 정도에 모바일 서비스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냐면 부동산을 투자와 거주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을 해서 과연 투자 관점에서 개별 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등급을 아예 이제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세 예측까지 그래서 앞으로 2년 뒤에 과연 가격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다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또 거주 관점에서 부동산은 투자뿐만 아니라 거주 관점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혹시 우리 앵커분 같은 경우는 어떤 아파트에서 살고 싶으세요? 좋은 아파트요. 그러니까 근데 좋은 아파트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신축에 신축에 또 대단지가 있어서 또 저는 결혼을 하고 싶어서요. 아기를 키울 때 또 안전하고 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곳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학교도 가깝고요. 학교도 가깝고 네. 은행도 가깝고. 은행도 가깝고 네, 맞아요. 또 기왕 뭐 주변에 스타벅스도 좀 있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신데 사고 싶은 또 금액대가 있으실 거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한 7억에서 10억.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저희가 이제 여름에 오픈할 이 서비스에 입력을 하시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을 할 필요가 없이요? 우리 저희는? 앵커분에게 맞는 최적의 이 거주 아파트를 바로 찾아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자, 오늘 또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데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바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23일 목요일 밤 8시에 AI로 본 경제 부동산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저희 AI 부동산 가이드를 검색하셔 오시면 방송창 나와 있고요. 또 MT의 유튜브 채널을 들어오시면요. 같은 방송창 개설되어 있으니까요. 목요일에 많은 부탁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아낌없이 부동산 이야기 나눠주신 데이터 노우즈 김경 대표님과 인사 나누면서 AI 부동산 가이드도 여기서 문을 닫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사랑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